울버햄튼이 토트넘 홈에서 승리를 챙겨가는 이변을 만들었는데 오늘 경기 기록만 봐도요. 울버햄튼이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울버햄튼은 기본적으로 오늘 수비 후의 역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 자체가 토트넘이 71% 압도적으로 높았죠. 그런데 슈팅 숫자는 15대 12 크게 차이가 안 났고요. 유효 슈팅은 오히려 울버햄튼이 많았습니다. 7번, 토트넘은 4번. 훨씬 더 효과적인 공격을 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죠.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도 울버햄튼이 3번 만들었고요. 토트넘은 2번 만들었어요. 울버햄튼은 오늘 경기를 토트넘을 상대로 너무나 잘 준비해왔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수비 이후에 빠르게 역습으로 나갈 때 네투, 황희찬, 그리고 오늘은 사라비아까지 요 3명의 선수가 너무나 패턴 플레이도 좋고 선수 한 명 한 명의 지금 컨디션도 참 좋았어요. 근데 오늘 경기 게리 오닐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잡은 핵심 포인트는 토트넘의 빌드업 과정을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토트넘은 늘 사용하는 4-3-3 혹은 이제 4-2-3-1 같은 전형을 사용하고요. 울버햄튼은 3-4-3 전형을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이 볼 점유율을 가져갈 때 우리가 늘상 봤던 패턴이 있죠. 사르, 비수마, 메디슨 이 3명의 미드필더에서 사르가 약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과 벤 데이비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3명이 앞에 있고 2명이 뒤에 있는 이러한 빌드업 전형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울버햄튼이 앞쪽에 3톱이 있잖아요. 3톱이 있었는데 이 3톱이 뒤에 있는 로메로와 반더벤에게 붙으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숫자적인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사라비아를 내립니다. 내리면서 3명을 맞춰줘요. 3명을 맞춰주고 앞에 황희찬과 네투. 여기서부터 울버햄튼이 본인들의 전술을 공격을 할 때는 3톱이지만 수비를 할 때는 2명으로 바뀌면서 토트넘의 빌드업 과정을 막아낼 수 있는 포인트들을 가져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이 이렇게 로얄과 벤 데이비스가 중앙으로 들어가는 건 상대 선수들이 중앙으로 밀집하게끔 만들어서 좌우 측면에 손흥민과 쿨루세프스키 두 선수에게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울버햄튼이 오늘 세메드와 누리를 그냥 내려버립니다. 확실하게 내려버려서 5백을 만드니까 좌우 측면에도 공간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울버햄튼의 이 5-3-2 전형이 토트넘이 만드는 2-3-4-1 요 전형과 딱 정확하게 대치가 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완벽하게 대치가 되죠. 한 명씩 모두 다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토트넘이 뭔가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경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포인트들을 더 말씀드리면 에메르송 로얄과 벤 데이비스가 중앙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원래 여기가 포로와 우독이죠. 근데 이 좌우 풀백들이 바뀌면서 오늘 요 공간에서 울버햄튼이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강하게 압박을 했을 때 에메르송 로얄과 벤 데이비스가 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에메르송 로얄 쪽에서 볼을 많이 잃어버리는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의 또 포인트가 오늘 심판이었던 앤서니 테일러가 반칙을 안 불었어요. 잘. 그러다 보니까 반칙을 잘 안 부는데 압박은 강하게 들어가고, 그런데 압박을 강하게 들어갈 때 에메르송 로얄은 포로보다 훨씬 더 볼을 지키는 능력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메르송 로얄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울버햄튼이 수비 라인을 만들 때는 네투가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사라비아가 한 칸 내려가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황희찬과 네투, 그리고 뒤에는 미드필더가 3명 배치가 되는 3-2 전형이 되죠. 그리고 토트넘이 기본적으로는 에메르송 로얄이 가운데, 벤 데이비스가 가운데 들어가고 여기에 플러스 비수마까지 있는데 요 3명을 모두 다 마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중앙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중앙 지역에서 요 라인을 거쳐가는 플레이가 토트넘이 잘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에메르송 로얄 쪽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메르송 로얄이 볼을 잡을 때 중원 라인에서 이미 에메르송 로얄을 마크하기 위한 포인트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한 명의 선수가 올라오면서 에메르송 로얄을 막아주고 황희찬 선수도 뒤로 뛰면서 에메르송 로얄을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이 볼을 뺏겨요. 볼을 뺏겨서 완전히 이 장면에서도 울버햄튼이 결정적인 기회를 잡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약간 반칙성의 플레이도 좀 있었는데 오늘 앤서니 테일러는 그런 거를 안 불었죠. 에메르송 로얄을 공략하는 울버햄튼의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토트넘의 좌우 풀백들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올 때 미드필더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공략해온 게리 오닐 감독의 전술 플러스 앤서니 테일러의 강한 압박 상황에서의 반칙을 잘 안 부는 성향,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오늘 울버햄튼이 끊어낸 다음에 역습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잘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울버햄튼이 기본적으로
역습을 너무 잘해요. 이 장면도 에메르송 로얄이 측면에 있는 베르너한테 패스를 줬는데 이게 짧았어요. 짧았는데 황희찬 선수가 이 패스가 짧다는 것을 보고 저돌적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패스를 끊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치고 달리는 줄 알고 베르너가 뛰어나가요. 그런데 베르너는 뛰어나가는데 황희찬 선수는 뛰어나가는 척을 하다가 베르너가 뛰어가니까 베르너의 뒷공간으로 그냥 볼을 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베르너가 황희찬의 몸동작이 그냥 한 번에 속는 거예요. 베르너만 뛰어가고 황희찬 선수는 그냥 이 뒤로 뛰어갑니다. 너무 노련하죠? 완전히 속였고 그 다음에 베르너를 속이니까 뛰어가는 네투에게 황희찬 선수가 패스를 공급해 줄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역습이 시작되는데 네투가 볼을 몰고 가면서 완전히 토트넘의 수비가 붕괴가 되는 장면이고요. 황희찬의 센스 한 번이 여기서 역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뛰어가는 베르가르드가 있고 여기서 네투가 베르가르드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베르가르드가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잡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여기서 물론 결정이 안 됐지만 이런 장면을 보면 역습을 할 때 뛰어들어가는 네투의 움직임 그리고 황희찬의 저돌적인 움직임과 황희찬의 센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 울버햄튼의 역습이 잘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득점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주앙 페드로가 볼을 끊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사라비아 오른쪽에서는 네투가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네투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역습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역습을 시작할 때 네투, 사라비아, 주앙 페드로가 각각 가운데 왼쪽, 오른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 명이 뛰어들어가고 하프라인을 넘어서면서 움직임을 봐도 이 세 명의 선수가 그대로 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오른쪽에서 네투가 계속 밀고 들어가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라비아가 측면으로 일부러 움직여줘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붙어있었던 쿨루세프스키를 측면으로 끌어냅니다. 왜냐면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주앙 페드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네투가 수비를 끌고 가면서 수비수들을 본인에게 끌어당겼어요. 당기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라비아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쿨루세프스키를 유인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었던 주앙 페드로가 요 안쪽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주앙 페드로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주앙 페드로가 편안하게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찬스가 나오는 거죠. 이런 움직임만 봐도 울버햄튼이 역습을 할 때 움직임 자체가 너무나 착착 들어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황희찬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진짜 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 울버햄튼 내에서도 가장 폼이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황희찬 선수가 최근 들어서는 원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원톱으로 나올 때 등을 지고 버텨주는 플레이를 너무너무 잘하고요. 그 버텨주는 플레이를 오늘 로메로를 만나든 반더벤을 만나든 비수마를 만나든 사르를 만나든 이 토트넘의 피지컬이 좋다고 하는 선수들을 만났을 때 황희찬 선수가 이 선수들을 몸싸움에서 다 이겼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요. 울버햄튼이 역습으로 나가는데 이때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에 있어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에게 먼저 패스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살짝 내려오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선수가 있으니까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원터치로 내주고 본인이 측면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황희찬 선수가 원터치로 내준 다음에 다시금 측면으로 뛰면서 좋은 공간을 찾아서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넘겨줬는데 애초에 울버햄튼의 선수들이 앞쪽에 없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약간 고립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고립이 되고 황희찬에게 달라붙는 선수가 비수마였어요. 심지어 달려들면서 황희찬에게 붙거든요. 근데 황희찬 선수가 비수마의 몸싸움을 버텨냅니다. 심지어 비수마가 막 끌어당기는데도 버텨내요. 여기서 버텨내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황희찬 선수가 뭐 패스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뒤로 패스를 했다가 앞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역습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황희찬 선수가 이 프리미어리그의 피지컬이 좋다고 하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이 피지컬이 좋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뭐 공간으로 침투하는 것도 영리해요. 토트넘의 수비라인이 높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약간 돌아뛰면서 토트넘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이때 뛰어들어가는 황희찬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완전히 이 수비라인을 무너뜨렸고요. 뒷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뛰어들어갈 때 반대편에서 반더벤이 뛰어들어와요. 당연히 이 위기 상황이니까 커버를 들어오는데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잘하는 게 있죠. 슈팅하는 척하면서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상대 수비가 달려들면 달려드는 역동작을 이용해서 접는다. 완전히 속았고요. 황희찬 선수가 접은 다음에 심지어
본인에게 수비가 다 쏠리고 있잖아요. 수비가 본인에게 쏠릴 때 이 수비 라인 사이로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줘요. 그래서 뒤에 있었던 선수가 결정적인 패스를 받아서 심지어 이게 반대편에서도 선수가 뛰어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황희찬이 다 만들어준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득점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울버햄튼이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저런 장면을 보면 황희찬 선수가 너무나 좋은 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아시안컵에서 황희찬 선수를 왜 저렇게 못 썼을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아시안컵을 하기 전에 너무 좋았고 아시안컵에 갔을 때는 울버햄튼에서 했었던 저런 자유로운 역할,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황희찬 선수의 활용법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시안컵에서 썼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토트넘이 요 안쪽 공간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죠. 일부러 이 토트넘의 수비적인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붙여놓고 여기서 그냥 우당탕탕 하면서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선수들이 너무 가운데에만 몰려 있었어요. 이걸 이제 아무래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 앞 공간이 빈다는 문제점이 생기죠. 그런데 이거를 울버햄튼이 완벽하게 공략을 합니다. 앞쪽에 있었던 주앙 페드루가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살짝 나와요. 이 뒷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살짝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공간에 가장 앞에 있었던 선수가 손흥민 선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킬먼이 손흥민 선수의 팔을 살짝 잡죠. 못 가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제공권 싸움을 할 때 제공권 싸움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고 사실은 제공권 싸움이 좋은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주앙 페드로가 약간 뒤로 나온 상황. 여기서 주앙 페드로에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아무도 이 주앙 페드로를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를 그대로 주앙 페드로가 득점으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완전체가 거의 됐는데 이제 포로와 우도기가 없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두 선수가 없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그래도 선수들이 돌아왔으면 토트넘이 전반기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즌이 가면 갈수록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한 약간의 대비책이라던가 공부가 이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들을 보면 이런 대응 전략에 토트넘이 대응을 못할 때가 좀 생기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 컨디션도 좀 안 좋고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비수마와 로얄, 벤 데이비스 이 세 명의 선수가 미드필더 안으로 들어오니까 황희찬과 네투가 투톱, 사라비아가 내려가면서 3미들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벤 데이비스를 막는 선수가 사라비아거든요. 근데 사라비아가 아무래도 공격수다 보니까 벤 데이비스의 움직임을 잘 못 잡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벌릴 때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갈 때 이 공간으로 벤 데이비스가 뛰어들어가는 요 타이밍을 계속 공략했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우도기가 아니라 벤 데이비스이기 때문에 요 공간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기동력 있게 공략을 못한 것도 있는데 이 약점을 약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 공략을 오늘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벤 데이비스가 가운데서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울버햄튼의 측면 수비가 한 명 손흥민에게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비아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벤 데이비스를 따라가야 되는데 공격수다 보니까 따라가는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벤 데이비스가 편안하게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라비아가 아직까지 수비로 못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타이밍에 맞게 패스를 정말 잘 찔러주면서 여기서 크로스 찬스가 나왔고 심지어 중앙 수비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면서 안쪽에 공간이 생겼어요.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었거든요. 사라비아가 벤 데이비스에게 붙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 포인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왼쪽 라인에서의 뭔가 패턴 플레이가 잘 안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 포인트를 잘 공략을 못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역시나 만만한 리그가 아니잖아요. 토트넘의 전술적인 측면들을 어느 정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공략을 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려운 경기가 실제로 많아요. 브렌트포드전, 에버튼전, 지난 경기 브라이튼전도 불안했었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변화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경기 순위가 한 칸 내려갔습니다. 토트넘이 5위로 밀려나갔고요. 아스톤빌라가 승리하면서 4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맨유가 아스톤빌라를 이겼을 때 맨유가 토트넘을 도와준다 라는 것도 있었는데 영상으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맨유가 토트넘을 도와줬다기보다 4위 5위 싸움을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을 높여줬다. 이러한 측면도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토트넘이 한 경기를 지니까 만약에 이번 라운드에서 맨유가 이길 시에 3점 차이가 됩니다. 지금 현재 6점 차거든요. 그리고 맨유가 이번 라운드에서 루턴 타운을 만나요.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요 4위 싸움이 아스톤빌라, 토트넘, 맨유 3파전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도 저 진흙탕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술이 읽혔다는 걸 확실히 좀 깨닫고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 도래한 것 같다. 오늘 코리안 더비의 라이브는 백진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백진삼은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그래서 이제 독보적인 식물 조직 배양 기술로 100년 된 산삼의 DNA와 99% 동일하게 산삼을 복제했습니다. 동의보감의 비법에 맞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17가지의 부가적인 원료를 담은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산삼에 들어가 있는 진세노사이드의 성분이 뭐 타사나 백진삼 브랜드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자사홍삼 이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모든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뭐 공진단이라던가 홍삼이라던가 경옥고라던가 등등 건강식품을 드시고 효과를 못 보신 분들, 그리고 기운 없고 체력이 좀 딸리시는 분들, 잠을 자도 늘 피곤하신 분들, 혹은 뭐 입맛이 늘 없으신 분들, 요런 이제 분들이 분명히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죄송합니다. 저렴한 건강식품을 찾으신다면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진삼은 저렴하진 않지만 우수한 프리미엄 산삼 건강식품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산삼식품 건강 분야 1위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 백진삼이 퀄리티를 보장하는 거고, 특히나 이 구매평을 보시면 6,000개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구매평이 있거든요. 백진삼이 섭취 후 7일 이내에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환불이지만 환불률은 1% 미만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섭취하고 계신 그런 제품이고요. 최근에 이벤트도 활용하고 있는데 3+1, 5+2, 7+3 이벤트가 지금 한시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수량이 부족하면 조기에 종료가 될 수 있는 이벤트래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서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